원희룡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네, 홍준표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자꾸 강론은 내각에서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총론,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묻겠습니다. 대통령은 혼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사람을 잘 알아보고 잘 쓰고 또 그 사람들이 최대의 어떤 동기를 부여해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잘 알아보고 또 잘 포용하고 잘 관리하는 그러한 인사에 관한 자기의 스타일과 철학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홍 후보님께서 자신의 인사 철학은 대통령으로서 만약에 된다면 어떠한 인사 철학을 갖고 계신지. 우선 첫째 저는 능력을 보겠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이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과 교우관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되어서 사고 칠 염려가 없는지 그 정도로 좀 인사의 기준을 삼았으면 합니다. 대통령 본인은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람 쓰는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은 저는 제일 첫째 중요한 것이 해안이라고 봅니다. 해안이라고 보고 두 번째가 통찰력으로 봅니다. 해안이라는 거는 미리 세상을 한번 내다보는 거고 예측을 하는 거고 두 번째 통찰력은 현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정확한. 그리고 세 번째 강단과 결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유약하면 5,200만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저는 그 정도로 봅니다. 네. 저는 우리 홍준표 후보님과 20년 가까운 그런 정치 생활을 어떤 때는 가깝게 어떤 때는 또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물론 인상 깊은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후흑을 강조하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후흑. 그거는 중국의 제왕학이죠. 예, 후흑이라는 게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시커먼 그 맞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감명 깊게 읽으셨습니까? 예? 그렇게 감명 깊게 읽으셔가지고 리더십 얘기할 때 후흑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 2010년도 내 그랬죠. 중국의 후흑학을 내가 봤죠. 지금도 후흑이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르게 생각하죠. 예. 그때 그거 읽고 난 뒤에 내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요. 다 읽어보니까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후흑의 1인자가 지금 우리 후보들 중에 누굽니까? 여야 통틀어서.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죠. 그럼 후흑을 깨는 거는 후흑과 강함으로 깨야 됩니까? 아니면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넓은 표현력과 따뜻한 가슴으로 이겨야 됩니까? 도덕성으로 이기는 게 맞겠죠. 네? 우리 후보들 중에 도덕성은 원희룡 후보가 제일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도덕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따뜻한 가슴과 넓은 포용력. 글쎄요. 단죄를 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은. 네. 예. 물론 저도 같이 고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김영란법에 대한 멋대로 내로남불식의 이 고무줄 잣대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법 해석은 권익위원장의 본분과 우리의 헌법 질서 그리고 김영란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난도질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법의 취지 자체는 이러한 공직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권한이나 어떤 이익들에 대해서 친한 관계라는 연고나 사적인 관계를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취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 후보에게 연달아 묻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특히 그 허위사실 공표죄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거치면서 수많은 대한민국의 대형 로펌들 그리고 헌법재판관, 대법관 이런 보통의 서민들 같으면 감히 선임도 못할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서 그 결과가 오늘 저 가짜 능력자, 가짜 공정의 위선자, 독재자가 지금 정권을 이어가겠다고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변호사 비용은 어저께 국정감사를 통해서
본인이 입으로 이야기한 게 자기 계좌로 나간 2억 몇천만 원 이게 전부다. 계좌 다 뒤져봐라.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 변호사를 다 구하려면 법조 상식으로서는 20억은 최소한 더 드려야 되죠. 2억 얼마 들여가지고는 그런 호화 변호인단을 23명인가 그럴 겁니다. 구성할 수가 없고 또 지금 법률 상식으로도 법조 관행으로도 그 정도 하려면 한 20억 정도는 들었어야 어려울 겁니다. 그 무죄를 의견을 낸 그 대법관 중에는 연수원 동기가 2명이나 있습니다. 이재명 변호사와 그리고 바깥에서 많은 법무법인들이 변호를 했는데요. 친한 사이에서 무료 변론을 해준 것, 즉 연수원 동기라든가 연수원 동기들을 통해서 무료 변론을 해줬다든가 아니면 친한 사람이라는 게 범위가 사실은 다른 사회생활을 하면서 친한 사람도 친한 관계가 될 수 있겠죠. 친한 사람이 무료 변론을 해준 것은 김영란법이 아니다라고 오늘 단정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거는 변론이라는 용역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설사 돈을 안 받았던 치더라도 그거는 김영란법 위반이 되죠.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당장 사퇴, 그리고 사퇴를 안 하면 탄핵해야 되는 사유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사퇴를 시키는 게 맞겠죠? 당에서 나서서. 사퇴를 안 하면요? 안 하면, 글쎄, 탄핵을 하려면 3분의 2가 과반이 필요할 겁니다, 아마. 대통령이 아니고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도 안 힘들겠습니까? 네. 예. 지금 이재명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은 FIU라고 금융정보분석원에서 2천만 원 이상 현찰 거래의 이동을 통보해 준 것을 뭉갰고요. 검찰은 자수해서 들어간 사람에 의해서 수사를 시작해 놓고도 핸드폰 창밖으로 던지는 것도 놓쳤고요. 국민권익위원장은 무료 변론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그러고 있고요. 또 이 재판 비용을 쓸 때 이재명 지사가 누락했다가 나중에 부랴부랴 신고한 5억 500만 원에 대한 사인 간에 돈을 빌려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4가지의 사정기관이 이재명을 이렇게 싸고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문 대통령한테 특검을 받아들이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만약 문 대통령이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기에 책임 묻겠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